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오늘 2부는 특별한 이유가 정말 있습니다. 4월부터 8명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이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복구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그 포트를 제일 먼저 복구를 시킨 일대 복구왕이 탄생한 것을 기념해서 함께 2부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복구왕 특집이니만큼 오늘 일대 복구왕은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호텔신라 ISC 준비했으니까요. CJ 제일제당 삼성 SDI는 우양 이마트였습니다. KH 바텍도 또 SFA도 마찬가지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들어서 기승전결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대 복구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복구왕 나야나라고 지금 옆에 보이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위원님. 저희 허반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복구왕으로서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복구를 모두 시켜주셨고 매일 아침 8시에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있고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쁜 표정이 아니죠, 위원님? 기쁩니다. 네, 기쁘시죠? 네. 그래서 정말 준비한 게 많습니다. 저희 복구왕 배지와 그리고 귀여운 꽃을 함께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서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꽃 들고도 웃어주세요.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복구를 시켜주신 우리 복구왕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옆에서 이제 수여를 해드리면서 보니까 입술이 막 너무 격정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주유소 일대 복구왕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옆에서 열심히 배지와 꽃과 싸우고 계신데 네, 지금 옆에 예쁘게 리보들 착장을 함께 하신 만큼 네,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보고 계실 우리 많은 가족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대 복구왕으로서 벅찬 감정을 좀 누르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꽃을 들으라고 하시니까요. 네, 목을 꺾어버리셨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이 복구왕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 PD님 그리고 백 PD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 모든 영광을 이렇게 꽃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제대로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2부 순서에서도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편입이 되었고요. 그 대형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한 것들을 금방 수익 실현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끌어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때에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대형주, 소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신다면 건강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의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어느 무엇보다도
안전한 매매 그리고 편안한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명의 쟁쟁한 다른 위원님들을 제치고 먼저 포트 복구를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정석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도 포트 복구가 완벽하게 됐다라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심어주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 복구 비결이라는 주제로 바로 이어서 강의도 해드릴 테니까 이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을 보시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 혹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주유소 유튜브 채널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 방송이니까 전화 문자 잊지 마시고 미리 접수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하단으로 나가긴 했는데 이 복구왕이 된 기념으로 내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대 복구왕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8시도 잊지 말고 무료 방송 함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굉장히 많은 꽃을 주렁주렁 달고 빛나는 배지까지 다셔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일대 복구왕이신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하면 이게 VCR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생방송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구멍난 포트 복구 비결 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쭉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트렌드와 산업 동향이나 시의적절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미래 먹거리나 아니면 현 구간의 이슈, 가격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아니면 장기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시적이라는 것은 깊게 파지 않아도 뭔가 떠올라야지 또는 깊게 살펴보지 않아도 속속들이 좀 드러나는 기업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3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차트상, 그리고 숫자상,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보신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 숫자, 모멘텀 이 3가지로 한 번씩 여러분들도 뭔가 종목을 선택하실 때에 그리고 뭔가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주유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이 3가지에 부합하는 기업들 대부분으로 조금 구성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좀 발송을 드리고 있죠. 그 투자 스타일은 직장인분들도 조금 하실 수 있는 편안한 매매를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과 기업의 가치가 살아있는 중장기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내면들을 좀 보시면 10%, 20%가 넘어가도 그 추세의 상단까지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추세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급등락이 심하거나 시세 분출이 빠른 기업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본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편안한 매매 그리고 안전한 수익이라는 내용들을 좀 앞면에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ISC, 우양, CJ 제일제당, 삼성, SDI 앞서서도 VCR을 통해서도 좀 보셨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작다라고 느끼는 기업들은 우양이나 ISC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이 기업들도 탄탄한 매출과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ISC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우양은 HMR 비중 중에서 핫도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가 넘어가죠. 그 핫도그를 풀무원과 CJ제일제당, 기타 기업들에 납품하는 회사고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1위라는 타이틀을 좀 보시면 ISC도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우양은 HMR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핫도그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와 오리온, 에스코넥, SFA 그리고 우양은 다시 한번 편입을 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요인들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SSG.com에 대한 부분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는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로 이커머스를 인수함으로써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누누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니죠. 97년도에 1위 앞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끌어왔고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갭이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번에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매수를 해온 지분을 한번 시장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시장 가치, 기업 가치는 약 2조 원대 후반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67.5%의 지분율을 이제 얻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작성이 되는 재무제표상 연결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재무제표가 조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배당이나 영업이익이 편입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약 60%에서 70% 성장한다라고 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당이나 캐시플로우 역할로서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여전히 좋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비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커피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맛 위주로 평가를 했을 때 1위를 했던 것은 대부분 저가 브랜드 또는 브랜드가 없는 일반 가맹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분들이 하는 커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치고 그 컵에다가 브랜드를 붙여놨더니 피시험자들이 대부분 브랜드 커피들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보다 조금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기업들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말씀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고 매수가를 17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차곡차곡 모아가서 장기 투자로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매출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오리온은 정이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스코넥도 마찬가지고요. SFA도 KH바텍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핫클립 영상들을 통해서 여전히 다시 보기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한 번씩 다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양은 매수가를 5,8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5,800원이 어제 저가 기준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조금 대입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의 차트인데요. 우양의 차트를 추세선을 그을 때 늘 이런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추세선을 긋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장 낮았던 구간들의 일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저점도 하단이라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들을 연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부 좀 지워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과 이 추세선을 조금만 조정을 해보면 각각
추세선과 그 하단의 정점이 맞닿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을 그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보다 더 떨어지기 쉬우냐 쉽지 않느냐, 내가 매수할 때 이 파란 색깔 선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힌트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이 부분에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필터링을 할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미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해보고 넘기지 마시고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대입해 보시고 아직 저위험 구간에 안 왔다 싶으면 다음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맞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감안을 하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 그 상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러한 패턴이 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이 추세의 하단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1년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드리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억을 해보실 수도 있고 댁에서도 연습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맞았을 때 다시 이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기업들 중에 하나가 우양의 차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부합을 했다라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로 넘어가 보면 되겠죠. 너무 깊게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굳이 열어보지 않으셔도 HT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컨센서스 추정치 탭을 여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적이 있는가 매출액에서 한번 보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성장이 있는가 보시고 당기순이익도 역성장이 있는가 보신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요인들은 좀 버려두셔도 좋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겠죠.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후년, 내년과 후년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20년도에 매출액이 1,300억 원입니다. 21년도에는 1,399억 원, 22년도에는 1,6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매년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 9%, 12%, 5%, 14%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8%, 3%, 22%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당기순이익도 20%, 7%, 20%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양의 성장,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좀 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우양 같은 경우에 차트상 저점을 깨지 않는 기업에 부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합이 됐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매수를 할 건가 매수를 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가장 최근 것들을 좀 열어놓으시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있는가 아니면 자본금 변동사항으로서 앞으로 출회될 물량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주가 상승 시에 오히려 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일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장의 공장 가동률은 어떤지 특허 상황은 어떤지 주납품처는 어딘지 두 번째까지 필터링이 되었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 기업의 모멘텀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판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매출처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두 가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거기다가 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새로 지은 공장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곧 올해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퀀텀 점프가 가능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리들
모멘텀으로 표현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보신다면 우양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도 그랬습니다. 호텔신라도 말씀을 드릴 때에 추세선을 그었죠. 저는 지금 이 추세선을 이렇게 한 번에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그리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연습하시기 편하다면 이 가장 아랫부분들 조금 삐져 내려와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 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최근의 동그라미를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이 갭이 조금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갭을 메울 것인가 아니면 메우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시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호텔신라는 매수한 이후에 상징적으로나마 1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 가격에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고 중기 되돌림 자리와 수익률 극대화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 쉬운데 댁에서도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라인 가장 최상단에 있는 부분들을 좀 표시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약 10만 원 라인과 맞아 떨어졌다라고 좀 보신다면 적어도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좀 지켜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차티스트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느냐? 절대 아니죠.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한번 수급이 꺾이죠. 상승이 꺾이죠. 꺾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5월 중순 이후 6월 초 국내 시장 상황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뉴스와 리포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조금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면세점과 호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에서 추세선과 다시 한번 만난다면 굉장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마트와 신세계는 하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하시는 분들은 약 2번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 12월 24일 콕 집어서 21년도에 꼭 가져가고 싶은 종목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제당, 이마트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마트였죠. 이마트의 대세 하락 이후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살만했구나라는 모습들로 기억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12월 24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긋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으로 조금 되돌려 본다면 되돌림 자리가 이 추세선 상단에서 따박따박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면 어디서 매도 포인트가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자리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마트가 하락을 했고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추세선을 뚫고 아예 내려와 버렸는데 이 내려왔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이 인수가 너무 크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SSG 랜더스,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할 때에 너무 출혈이 큰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신세계를 중심으로 휴재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덩달아서 신세계 그룹주 이마트도 동시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를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바닥 권역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약 14만 8천 원, 14만 9천 원 언저리에 대바닥 라인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이 구간을 적어도 한 차례, 두 차례는 지지를 해줬고 세 번째 지지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마트를 말씀드릴 때에 신세계의 플러스 알파는, 그리고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GS의 플러스 알파는, CJ 제일제당의 플러스 알파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적 모멘텀을 생각해낼 때에 질문으로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기업의 플러스 알파는 뭐지?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던져보시면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적자지만 호텔 사업 부분이 앞으로 하나 남아있다.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고급화 전략이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얼마만큼 먹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전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인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도 15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주유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과한 친절을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좀 진지하게 방송에 임했고 그 결과가 수익률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마만큼의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드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본다면 전과나 가외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지?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을 체크해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연일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판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되돌림 자리가 아니야 라고 고민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지금까지의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셨다면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귀 담아 들으셨다면 오히려 이마트를 가지고 적금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차라리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 복구 왕이 된 기념에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를 2년, 3년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2년, 3년 뒤에 다시 한번 열어보고 그때 허반석이라는 전문위원이 방송에서 이마트로 적금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말을 듣고 소액이지만 적금을 들었는데 참 좋은 수익률이 났네라고 되새겨 본다면 그보다 더 그때 가서 저를 한 번 더 추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마만큼의 진솔한 이야기는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지난해에도 드렸지만 1월 달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이마트, 호텔 신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게 1월부터 준비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2월은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일상으로 회복, 복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아들어야 할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백신이 아직 우리나라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공백기입니다. 백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매집해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죠. 그래서 2월은 백신 공백기, 지금은 매집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의 조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3월 달 위로와 함께 지금의 조정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조정이 종목별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고점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는 장세, 삼성전자를 9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시행을 하셨다면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가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의 성장을 하는 숫자를 확인하셨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가시적 모멘텀을 체크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조정은 데크레센도, 조정은 점점 여리게 줄어들었고 상승은 오히려 점점 강하게 크레센도를 향해 갔다라는 부분들이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4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테마나
코로나 테마까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궐선거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테마가 짙은 모습이었지만 조금 실적 중심의 기업들이 소외는 됐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락은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도 테마성 장세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적 장세가 곧 옵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를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테마성 장세에 너무 부러워하거나 따라잡기를 하다가 오히려 손실 구간에 접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실적을 기다리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방송에서도 여러 종목들을 드렸죠.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섹터에도 오히려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기업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5월을 보내셔야 되고 5월 달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6월 달은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봤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볼까요? 삼성 SDI입니다. 5월 달 중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리고 6월 달 동안 자발적 장기 투자를 이어오셨다면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LNF 같은 기업들도 있죠. LNF도 5월 달과 6월 달에 내가 선택을 하고 장기 투자를 결단을 했다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조금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재 증설 중인 캐펙스를 반영을 해서 또 2024년, 2025년까지도 배터리가 부족하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여지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보도 마찬가지죠. 5월 달에 선택을 하고 6월 달에 자발적 장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 이 사람이 얘기한 자발적 장기 투자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공포를 기회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5개월 이상 우리 곁에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조금 더 시장이 첨예해져 간다라는 모습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있었죠. 그래서 7월 FOMC냐 아니면 8월 잭슨홀 미팅이냐 아니면 9월 FOMC냐 언제쯤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언제쯤 금리 인상까지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공포를 기회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어닝에 대한 이야기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12개월 영업이익이 이미 지난해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5% 이상 초과를 했는데요. 올해 250조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수의 우상향은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공포와 여러 가지 유동성 속에서 올 수 있는 잡음들, 그러한 공포들을 하나하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간중간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포다라는 분별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월까지 공포를 기회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대한 부담이 실로 있습니다. 차라리 공포를 기회로 2가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주말 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후보를 좀 적어놓고 어느 것이 시장에 조금 더 들어맞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기 편하고 8월 이후에 되돌아보았을 때 이 시장 전망이 그래도 똑부러졌구나. 이 시장 전망이 지금까지 유효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10분경, 15분경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서울경제TV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드리고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한 그 섹터 안에서 기업들을 뽑아서 리포트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부하건대 일주일에 적어도 20편 이상의 리포트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조금 더 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어떤 섹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섹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꼼꼼히 시장과 산업과 현재 트렌드를 좀 읽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일 메타버스 업종에 대한 리포트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이겠죠. 월요일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은 메타버스 시장에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회사,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담당하는 회사, 그리고 네이버는 제페토, 네이버 Z에서 운영한 제페토를 보면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플랫폼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1일, 5월 말경에 메타버스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회자되었는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서울경제TV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메타버스를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6월 2일자에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기업을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담을 걸 그랬다라는 마음이 불뚝같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6월 2일 날 보고서도 왜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6월 2일자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7월 21일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를 넘는 수익률입니다. 이렇듯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 그냥 그저 그런 종목들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집히는 기업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가 괜히 손실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약 1년여 정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모멘텀 투자 레터를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해서 굳이 꽁꽁 싸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바다죠. 정보의 홍수죠. 유튜브만 켜면 내가 원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문가, 비전문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질, 양질인지 저질인지 분별을 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제공받은 컨텐츠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쉽사리 판단을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제당, 이마트 드렸죠. 그때 12월 24일 놓고서 커서를 한번 내려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제당, 이마트만 포트폴리오 25%씩 100% 채워 놓으셨으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거두셨을 겁니다. 6월 15일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서 삼성전기, BH, LG전자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 29일 자동차 섹터를 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본 것뿐만 아니라 한컴 MDS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길래 한컴 MDS를 부품 기업으로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6월 1일, 15일, 29일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메타버스, 전기전자, 자동차는 업종 리포트를 월요일 날 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LG이노텍, 삼성전기, 현대차를 보고요. 수요일 날 자이언트 스텝, BH, 한컴 MDS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가급적 코로나가 4단계가 아닌 이상 스튜디오에 나와서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입니다 라면서 그래도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작전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자이언트, BH, 한컴 MDS를 보면 상승률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은 네이버, LG전자, 기아를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은 그 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한번 총정리를 해봅니다. 조금 열심히 그간 작전 리포트를 이끌어 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의 양질을 꼭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
구분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늘 제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관심 종목에 담으시고 스스로 스터디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면 계좌에 담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방송이나 어느 영상을 본다 하시더라도 제 영상을 본다 하시더라도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무한 신뢰보다는 꼭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포트폴리오에 담는 연습을 지금부터 누차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건강할 것이다 라고 당부의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포트폴리오, 적절한 포트폴리오, 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강하면 뭐 기술주가 오르내리고 그리고 경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리고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아니면 그 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주유소 포트폴리오만 본다 하더라도 ISC 반도체 기업 있고요. CJ 제일제당 음식료 업종 경기 회복과 관련된 섹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강한 포트폴리오,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강한 포트폴리오고요.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는 산업과 시장하는 섹터에서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적절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ISC, 반도체, 빅테크, 삼성 SDI를 담아놓고 그리고 우양이나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나 호텔신라나 경기 회복에 관련된 섹터를 양쪽에 담아놓으면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나의 계좌가 된다는 거죠. 지수가 우상향하는데 내 계좌가 우상향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곡과 대비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렸습니다. 장기 주도주는 기존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동반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삼성 SDI의 미래 먹거리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삼성 SDI는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완성 자동차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거나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본다면 삼성 SDI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여정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께도 좀 드렸었는데요. 빨리 돈을 벌려는 심리를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 계좌 쉽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반대로 쉽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내가 쉽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매 한 가지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나 모멘텀이 보이는 기업, 그 기업들에 대한 필터링을 꼭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추세를 지켜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본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으면 주가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세가 붙는다고 해서 결국 따라갔다가 시세가 꺾여서 내려왔다는 것을 다시 보면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제가 일전에 우양이나 호텔신라에서 보여드렸듯이 차트상 되돌린 구간에서 덜컥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꼭 매수를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꼭 확률이 높은 참고 지표가 될 테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 실적을 기반으로 심리 싸움에서 조금 이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덜컥 다 익지 않은 열매를 따버리는 경우도 심리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확고하게 증가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리 싸움에서 견뎌볼 수 있는 인내심의 또 근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가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와 조금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쉽게 큰 돈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을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차트와 숫자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잃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적게 수익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포트폴리오가 다행히도 마이너스 종목들이 현재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계좌들도 대부분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하나씩 갖게 된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가를 믿게 되고 기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를 이끌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줄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 이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시다면 누구보다도 안전한 매매, 편안한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가 얼마만큼 적용됐는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간 허반석이라는 사람이 1년여 동안 또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 7월 말까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가, 실전에서 이 부분들을 적용했더니 과연 당신은 얼마만큼 수익을 냈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약속을 아직까지 잡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열까 합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맞는 종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히든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위원님? 네, 맞추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꼭 닮고 싶었던 기업입니다. 뭐 치킨 파는 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네, BH입니다. BHC 아니고요. 네, BH입니다. 네. 저녁 방송마다 제가 핫도그니 만두니 치킨이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내일 불금 8시에 뭐 치킨을 시키시든 핫도그를 가져오시든 함께 무방을 보시면서 담소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H는 지난 18,000원 매수가로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호가 차이죠. 18,010원에 이제 저가가 형성되면서 편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BH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봤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구간들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구간까지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은 일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추세 바닥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 추세 바닥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BH를 담고 싶지 않고 난 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15,800원 언저리까지 또는 16,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도 좋으시고요. 저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19,000원 언저리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근거로 두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필터링이 되었으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봤을 때 매출액은 19%, 13%, 13%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45%, 72%, 14%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은 75%, 61%, 14% 증가합니다.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그럼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26,000원, 27,000원 고가부터 현 구간 2만 원 이하까지 많은 조정을 거듭했고요. 휴대폰 관련해가지고 RF PCB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업황이 되살아난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가시적 모멘텀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강하게 전망이 되어 있고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사그라드는 기업이 아니라
6개 분기, 6개 분기 연속으로 앞으로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도 모두 다 모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실 때 이 기업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담으면 적어도 20%에서 30%까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아이폰 13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RF PCB 기판에 대한 PCB에 대한 매출 수요는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 BH는 방송에서 공개를 드렸고요. 한 번 더 꼼꼼히 분석해 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편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모멘텀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허반석 위원님 내일 오후 8시에 또 무료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노하우 모두 갖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 상담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